매생이 클럽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2기의 1강, 네. 영어 글쓰기 특강 시작합니다. 혹시 2기 시작 소식을 몰랐던 친구들은요, 오늘부터 그냥 시작하면 되니까, 네. 얼른 합류하세요. 합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댓글로 신청해 주시고요. 영어 글쓰기 특강이라서 이번에는 한글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신청하기로 했어요. 어제 보니까 선생님이 댓글 읽는데 눈이 팽팽 돌아갔어요. 일단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요. 정말 힘이 났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 몇 살? 누구? 데니얼이에요? 빌리예요? 사라예요? 라고 막 이렇게 영어 이름 써주니까 꼭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데도 처음 만나는 친구인 것 같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이름 뭐라고 했죠? 네, I'm Rachel. 야, 네, 선생님은요, 레이첼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영어로 할 때 성은 보통 그대로 써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국에서 내 소개를 할 때는 레이첼 리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리는 네,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똑같이 쓰는 성을 말하는 거죠. 네. 리가 last name이고, 레이첼이 first name.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영어 이름 정말 멋지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요, 영어 글쓰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준비물이 있다고 했었고요. 준비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혹시 지금 준비 안 된 친구들은요, 이 강의 다 듣고 가서 준비해서 써도 되고요. 지금 영상을 세워놓고 준비물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자, 써야 되니까 공책과 연필과 지우개 꼭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그냥 쓰지 않을 거예요. 영어를 쓸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 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 영어 책을 가지고 영어 글쓰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저는 영어를 잘 못하고 아직 영어로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 글쓰기가 가능할까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의심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배워도 영어로 글을 쓰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고, 그런데, 외국에 가지 않고,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꾸준히 쓰기만 하면 영어로 반드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선생님은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선생님은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방법 정말 따라하면 되나요? 네, 따라하면 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증거는요, 선생님이 직접 학원을 한 번도 보내지 않고 직접 선생님이 집에서 가르친 선생님 집에 있는 6학년 남자 형아, 6학년 남자친구의 영어 글쓰기 했던 결과물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인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6학년이 되고부터는 컴퓨터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게 되면서 컴퓨터로 영어 자판을 외워서 치고 있는데요. 그 친 게 인쇄를 하다가 종이가 모자라서 3장밖에 인쇄를 못 해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거 엄청 긴 글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3장. 자, 이렇게 직접 쓴 거예요. 이렇게 첫 장, 그 다음 이거는 6학년 아이가 6학년 남학생이 자기 혼자 생각한 것들을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쓴 거고요. 컴퓨터에다가 써놓은 걸 선생님이 지금 인쇄해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더 긴 글인데 종이가 모자라서 네, 3장밖에 인쇄를 못 해왔고요. 느낌은 알겠죠? 자, 이 6학년 학생이 이렇게 쓰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영어로 글을 쓰게 된 걸까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를 잘했을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친구라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줄 게 없어요. 원래 똑똑했거나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나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친구라면
이렇게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되는 긴 글을 쓸 수 있는 친구라면요.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생이 클럽 특강을 보면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나도 써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도전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학년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한 가지만 맞춰보세요. 딱 한 가지. 네,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해요. 한데 필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로 글을 쓰기 위해서 필수로 했어야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네, 맞춘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독서? 수학 공부? 영어 단어 외우기? 영어 책 읽기? 네, 다 좋은데요. 반드시 필요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한글로 글을 매일 쓰는 일이었어요. 한글로 매일 글을 쓰면서 글 실력을 늘려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영어 학원을 다녀도요, 한글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글을 써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어로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건 영어로 글을 쓰는 방법이었는데요. 영어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한글로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 쓰기 전에 한글로 쓰라. 그래서 글쓰기 특강을 먼저 했던 거예요. 글쓰기 특강을요, 먼저 하고 나니까 글쓰기 특강을 통해서 이제 한글 쓰기, 한글로 글을 쓰는 거에 자신감이 붙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자신감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영어 글쓰기 특강을 해 갈 때는요, 한글 글쓰기가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병행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즉, 선생님이 특강을 통해서는 영어 글쓰기를 매일 미션을 내주겠지만 선생님이 미션을 내주지 않아도 한글로도 한쪽씩의 글을 쓰는 것이 그 효과를 2배, 3배 완전히 효과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제 나 한글 글쓰기는 끝났어 라고 하면서 영어만 쓰잖아요. 그러면 한계에 다다라요. 며칠 안 했는데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글 글쓰기를 매일매일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매생이 특강에서 15가지 글 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15가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고르세요. 나는 어항에 물고기 넣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다가 쓰는 거 좋아해. 나는 우리 아빠를 설득하는 편지를 쓸 거야. 나는 책을 꺼내서 책에 나온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쓸 거야. 아니야, 나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글 대잔치가 제일 좋았어. 그거만 할 거야. 괜찮습니다. 모든 방법을 하루씩 하루씩 쓰는 것도 좋고요. 그 방법,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그것만 반복해도 좋으니까 적어도 평일 5일, 네. 사실 가능하다면 7일 내내 주말까지도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너무 힘들면요, 5일 동안만이라도 한글 글쓰기 한쪽씩은 매일 계속 하세요. 그 상태에서 영어 특강을 들어야 영어로 글쓰기를 할 때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글을 쓰는 이 형님이요, 한글로 어떤 글을 쓰는지 아세요? 네. 한글로 글쓰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여줄게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인쇄를 다 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매일매일 이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15장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어서 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기를 쓰기도 했고 영화 감상문을 쓰기도 했고요.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은요, 잘 끝나지 않죠. 좀 길죠. 규성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5학년 규성이에 관한 이야기, 소설책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써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만 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까지도 덩달아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한글로 글쓰기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는 친구는요, 반드시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고 싶죠? 쓰고 싶은 마음 들죠, 솔직히. 뭐야? 저 6학년, 쟤 어떻게 저렇게 썼지? 6학년 친구들. 그리고 5학년인 친구들, 저 오빠 어떻게 썼지? 궁금하죠? 네. 그 궁금한 얘기들을 선생님이 선생님 아들이랑 매일매일 차근차근 했던 그 순서대로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기로 해요. 네. 자, 오늘은요, 첫 시간 선생님이 공책 말고 책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시간인 만큼 우리가 한글이라면 암흑을 대잔치를 했을 텐데요. 우리 영어로는 아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글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 아직 아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오늘은 영어책을 그대로 베껴 쓰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따라 쓰기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영어책을 펼쳐서요, 제목 쓰고 처음부터 써도 되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를 펼쳐서 거기만 써도 돼요. 이 책을 쓰다가 너무 문장이 길고 어려워서 쉬운 책으로 바꿔도 되나요? 바꾸세요. 괜찮습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데 이렇게 계속 이 책만 써야 되나요? 이 책 쓰다가 저 책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책 중에 제일 쉬운 거, 우리 동생이 보고 있는 아주 쉬운 책 써도 돼요? 네, 더 좋습니다. 쉬운 책을 쓸수록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어려운 책을 쓰느라 무리하지 말고요. 쉽다고 생각되는 책, 나 이거는 좀 아는데, 이거 뭔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나 이거 읽을 수 있는데 하는 책을 가져다가요. 그 책을 공책에다가 한 줄 한 줄 그대로 따라 쓰세요. 네. 거기에서 대문자로 나오면 대문자로 따라 쓰고요. 소문자로 나오면 소문자를 따라 쓰고요. 거기에서 마침표가 나오면 마침표를 찍고 느낌표가 나오면 느낌표를 찍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글을 잘 쓰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따라 쓰기예요. 따라 쓰는 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온 문장을 내가 눈으로 읽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걸 공책에다가 직접 하나하나 옮겨 쓰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머리와 내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생각을 글로 적고 싶을 때 예전에 내가 따라 썼던 바로 그 문장들을 기억하고 그 문장의 형식대로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고 한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어로 글을 쓴다? 네.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영어로 글을 쓴 사람들, 영어로 이 글을 쓴 사람, 작가의 글을 따라하고요. 영어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한다. 나는 따라해서 이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따라 해보세요. 아무리 ABCD도 모르는 친구들도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따라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따라 쓰기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문장만 골라서요. 그 문장을 10번, 20번 반복해서 계속 써보세요. 그것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얼만큼 써야 될까요? 선생님은요, 옛날에 매생이 클럽 1기 글쓰기 특강에서도 말했지만 책을 쓸 때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써내는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글을 쓸 때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루에 한 줄 쓰고 그만두고 두 줄 쓰고 그만두고 하다 보면요 분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쓰면서 지쳐요, 지겨워요, 답답해요. 나 왜 이렇게 못 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영어로 글을 쓸 때는 선생님은 한쪽씩을 권해요. 선생님 한쪽씩 어떻게 써요? 왜 못 써요? 그대로 보고 따라 쓰는 건데. 네. 오늘 자 이제 선생님이 영어로 미션을 내줄 때는요, 무조건 한글 글쓰기 한쪽은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글 글쓰기 무조건 한쪽 쓰고, 이제 예전보다 시간이 덜 걸릴 거예요. 한쪽 무조건 쓰고요. 오늘은 1단계, 영어 글쓰기 1단계이기 때문에 영어 책에 나와 있는 내가 좋아하는 문장, 혹은 좋아하는 페이지, 좋아하는 책 전체,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최소한 한쪽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또 손에 땀이 나겠지만요. 여러분들 손 아프다고 막, 손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데요. 쓰다 보면 손도 이제 적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글쓰기 할 때보다 훨씬 더 손이 덜 아프다고 느낄 거예요. 손이 덜 아프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나의 글쓰기 양은 확 늘어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서 영어로 글을, 소설을 쓰고, 영어로 일기를 쓰고, 영어로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네.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어느 곳에서 어떤 기회를 만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내 재산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힘들어도, 이거 선생님이 힘들다고 말했어요. 영어 글쓰기 매생이 특강 2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따라오면요, 분명히 달라질 거고요. 포기하면 그냥 그 자리일 거예요. 어렵지만 해보겠다는 사람들요, 오늘 이 악물고 한글 글쓰기 한쪽과 영어 글쓰기, 영어 책 따라쓰기 한쪽, 네, 그거 완료 해놓고 미션 완료 댓글 주도록 합니다. 선생님 기다릴 거예요. 어려운 도전을 통해서요, 나는 한 단계 훌쩍 변화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전이랑 똑같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발전을 응원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른들한테는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요. 왜냐? 어른들은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낮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얼마든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해낼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아들이 처음에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못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쓰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멈출까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잘 쓰겠죠. 더 많이 쓰겠죠. 그쵸? 그럼 글쓰기와 영어 글쓰기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매생이 친구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하루 종일 미션 완료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파이팅! 1단계 선생님이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